자, 드디어 마지막 일치와 전환으로 화법으로 들어왔는데요. 평서문의 화법 전환이다라는 주제어를 보면서 화법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인용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말을 했던 것을 그냥 직접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따옴표 안에서 표현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을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한다. 직접 화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화법의 경우 주어 동사와 콤마로 표현하면서 단문 문장, 하나의 문장 형태였다면 인용문을 활용한 단문 형태를 자, 무엇으로 만들어라? 복문 형태로 바꾸어라. 복문 형태로 만들다 보니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의 영향관계가 살아나더라. 그래서 시제일치의 관계를 직전에 봤던 그 시제일치의 관계를 여기도 적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관점을 바꾸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간접 화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용을 살짝 살펴본다면 She said, I do this to please my mom. 자, 그녀는 말했어요.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 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따옴표의 역할을 우리나라 말은 뭐뭐라고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 간접 화법을 바꿉니다. She said that 그녀는 말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이라는 표현으로서 목적절을 데려와야 된다. 다시 말해 명사절 접속사를 사용하게 된다. 그녀는 밑에 내용을 말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체크할 것이 뭐다? 우리는 지금 마침표로 끝나는 평서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that으로 따옴표를 that으로 바꿨어.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얘기한다는 사실이 살아나죠. 그러다 보니 문장의 주어 I가 그거에 적절하게 다시 한번 수와 인칭 변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she라는 대명사로 일치를 시켜주겠죠. 그리고 said라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do라는 현재형 동사가 did다라는 표현으로 과거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주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this는 그 당시에 가까이 있었던 물건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라든가 약간 멀어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this는 that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to please라는 뭐다 토부정사 형태는 아무 변화 없이 내려오겠죠. 문법적인 변화니까. 그런데 my라는 것이 역시나 문장에 주어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어가 시로 변했다. 그럼 그 주어에 맞게 her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따옴표 사라지고 마침표로 문장을 끝내며 복문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공식처럼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전달 동사. 다시 말해 이 said라든가 say to라든가 이런 표현을 많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say라는 표현만 나왔을 때는 이 say나 said 시제에 따라서 say나 said로 그냥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said to라는 형태를 만났었을 때는 누구에게 말했어라는 말하는 대상을 제시했었죠. 그렇다면 말하는 대상이 문장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목적으로 바뀌다 보니 say라는 건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한 동사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걸 포함하고 있는 tell이라는 동사, 말해 주었어 라는 수요 동사에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이 바로 tell이라는 형태로 바꿔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직접 제시하고 싶을 땐 tell이나 told로 바꿔라. 이걸 만약에 she said to me라고 바뀌었다. 그러면 she told me라는 형태로 여기 목적어를 살짝 넣어주세요. 동사를 변화시켜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콤마와 다음표를 빼고 두 문장을 여기 나옵니다. that로 이용해라. that 왜 나왔다? 명사절 다시 한번 목적어로 쓰고 싶어서 명사절 접속사로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 생략도 가능하다. 왜? 목적격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that절의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인 인칭 대명사는 자, 여기서 인칭 대명사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 명사는 말이야 약간 객관적인 이름을 직접 거론한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좀 객관적인 정보죠. 3인칭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인칭 대명사는 어때? 1인칭, 2인칭, 3인칭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에는 종속절의 시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 아까 시제 일치에서도 현재일 때는 옛날 얘기하는지 앞으로 대한 얘기하는지 상관없이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과거일 때는 종속절의 경우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시제 일치의 원칙에 따라서 시제를 바꿔주게 된다. 지시대명사나 부사 등은 화자의 입장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지시대명사나 부사의 종류가. 자, this나 this는 가까웠더라는 느낌이 약간 객관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that이나 those, 수는 그대로 일치시켜주겠죠. now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때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는 then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겠죠. here는 there. 계속 어떻게 해요? 가깝고 되게 친숙한 느낌이 좀 멀고 객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go라는 표현, 얼마 전에, 그 전에라는 표현인데 그거를 before라는 형태로 바꿉니다. 나 이렇게 변했어 라는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변해가는 거죠. today 이거는 뭐 말하는 당시에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게 과거의 한 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hat day라는 형태로 바꾼다거나 yesterday라는 표현입니다. yesterday는 말하는 날의 그 기점에서 그 전날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좀 더 개인적인 얘기였다. 그러면 객관적인 정보로 바꿔라 previou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선 날. 어제가 아니라 앞선 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바뀌면 좀 불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yesterday보다는 그냥 이전의 날이라고 하는 previou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tomorrow 그랬어요. 역시나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음 날 next day, following 잇따르는 날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라고 얘기하고 last night. 자, 역시나 오늘을 기준으로 전날 밤이 되겠죠. 그러면 last라는 표현보다는 뭐를 써라? previous night, the night before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next 앞에서도 봤지만 이게 바로 next day잖아요. 그래서 the following이라는 형태로 바꿔준다거나 last의 경우는 previous라는 단어의 형태를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날짜를 표현하는 형태가 조금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Jenny says I'm not going to be late for school again 그랬네요. 그녀는 말합니다. 현재 시제 나왔네. 아, 그래도 조금 부담은 덜 하겠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자, 콤마, 따옴표 다 버리게 되고 뒤에 목적어 없구나. 그럼 say, says 그대로 전달하게 되고 대신한 접속사 써도 되고 빼도 되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고요. 단지 여기서 변화하는 형태는 무엇이다? she라는 대명사의 변화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시제는 역시나 is라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he said to me 그랬네요. 자, to me라는 목적어를 직접 제시했구나. 그러면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뭐로 바꾸자? told로 바꿔야 되고 목적어를 살려주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말해서 대절 이하의 내용을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콤마와 따옴표를 지우고 보니 아하, 인칭 대명사가 남았네.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상황에 맞게 받쳐줘야 된다. 그런데 그날 나에게 말한 거야. You have to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today 그랬습니다. 너 오늘 발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대요. 그렇다면 결국 그는 나에게 말했고 you라는 대상은 내가 되기 때문에 I라는 형태로 변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주어에 일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 목적에 일치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 다음 have to라는 형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네. 아하, 현재 시제 그대로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는 그냥 과거형으로 바꾸는 데서 had to라는 형태로 바꾸게 되고요. today라는 부사에 또 변화가 일어나서 that day라는 형태로 그래서 마침표를 끝내고 있는 형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의문문 했습니다. 자, 따옴표 안에 인용문의 내용이 문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 문장의 형태, 뭐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뭐 명령문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자, 그래서 평서문의 경우는 대시라는 명사 접속사 대시를 사용했어요. 의문문의 경우는 이게 의문문이라는 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조금 한계가 생겨서 다른 접속사를 사용하게 됐는데 들여다봅시다. 의문사가 없는 형태의 의문문이래요. 의문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먼저 나왔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부터 먼저 확인하고 돌아옵시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이라는 겁니다. 의문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장을 먼저 보고 법칙을 정리합시다. The police, 경찰은 said, 말했습니다. 아, 다음표 인용됐다. 조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정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What did you see in the basement? 지하에서 무엇을 보았니?